그리고 이제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덕목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온 국민이 돌을 던져도 지켜주는 남자. 주대한 대표님 얘기하셨고, 전 궁금한 게 주대한 대표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런 관계가 어땠을까 그게 궁금해서 내 잘못으로 일어난 싸움인데 먼저 사과하는 남자. 옆에 사모님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해. 예, 이거 사실 여자들은 이런 남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남자죠.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데 내가 속이 좁아서 미안하지만 좁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좁습니다. 거의 1%. 그만큼. 근데 오늘 요만한 걸 드렸습니다. 네, 여자들이 좀 약간 이제 요런 데만 아빠 같은 그런 남자를 좀 원하는 거죠. 네, 근데 여하튼 뭐 꼭 그게 뭐 드레스가 아니고 이런 남자를 뭐 당연히 원하죠. 원하는데 어쨌건 잘잘못을 뭐 따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아닐까. 근데 여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자들은 속이 좁다는 것을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대부분 속이 좁다. 이걸 당연히 생각하시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부족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런 존재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 사실이 그런 것 같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예. 제가. 먹고 살려면. 남자들이, 속이 넓은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척입니다. 그게 속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굉장히 자기가 뭐 마음이 넓고 관대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요. 그건 전부 그 어떤 그 척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런 인간일수록 더 속 좁은 놈도 많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좀 좁다고 솔직하게 좁다는 놈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뭐 임원들의 비율이 여자가 현저히 높고, 그리고 모든 업무 능력이 여자들이 더 철저하고 꼼꼼하고 진행이 잘하는 게지 뭐 데이터로 나와서 남자 사실 진짜 별거 없다. 남자 별거 없다. 그래서 뭐 지금 결혼을 앞둔 시점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남자는 뭐 크게 마음 자존심 그런 것만 좀 지켜주시면 잘 데리고 쓸 수 있는 동물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물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런 남자한테 여자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날 웃게 하는 남자. 웃게 하는 그런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고 여자가 이제 그런 남자면 좋겠죠. 그런 남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의외로? 네. 저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궁금한 게 아니라 대표님이 궁금한 거예요. 대표님. 저는 뭐 좀 그런 편이 아닐까 그런 편? 네. 밑에 있고 유머러스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현재 결혼 중이시니까 인정하죠 뭐. 네. 혹시 결혼 중이시니까 인정하고. 그리고 또 여자 이야기에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귀 기어주는 남자. 그 가장 중요한 뭐 경청인데 대표님도 뭐 그 사모님하고 대화할 때 혼자 9하고 사모님 1 하는 건지 어떤 비율로 대화를 나누시는지. 그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중요할 것 같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비교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기억이 나는 책 중에 내용 중에 12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23. 한 번 얘기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에 3번 맞장구를 치라는 건데 아주 계속 이제 생활에서 제가 쓰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많은 사람이 부인하고 사이에서 부인 모든 사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저는 그거를 하려고 해요. 1, 2, 3 그랬더니 자꾸 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가까워지고 내가 자질이 있구나
이거 계속해서 네. 정치도 좀 해야겠다. 네. 뭐 지나가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주는 껌 하나에 감동하는 남자. 이건 좀 어렵지 않나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껌 하나에 감동하는 남자라는 거거든요. 예. 보통 뭐 노력해야죠. 그런 노력. 예,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면 노력해야죠. 저는 이거를 적으면서 제 처하고 이렇게 같이 적었는데 제가 이걸 다 적고 내가 이거 몇 가지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라는 거야, 다. 6가지 다. 근데 좀 보더니 한 가지는 아니래요. 그게 이제 내가 준 껌 하나에 감동할 줄 아는 남자. 왜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지 남자들은 막 좋다고 뭐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좀 하는 걸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좀 뭐 가볍다 볼 수도 있고 뭐 점잖지 못하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점잖은 게 과연 좋은 것일까? 참 그건 어떻게 보면 고루하고도 재미없다고도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돼서 그런데 사실 껌 하나에 감동할 줄 아는 남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림자초님 혹시 그 촬영하시는 껌 하나에 감동하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온 거니까 우리가 한번 대표님 말씀대로 노력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남자. 이런 남자한테 여자는 매력을 느낀다. 속이 유만하신 주대현 대표님 마지막 얘기 한번. 아니 여자들이 남자 무슨 뭐 부처님 뭐 잘할 줄 부처님 말씀드린 아니 그러네요. 뭐 성인군자를 좋아하시고 신부님을 아니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그런 남자 본 적이 없어. 꿈 좀 깨세요. 그 조절하는 남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특히 그 연애 방해 요인 중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근 철야가 있어서 시간이 안 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데이트를 못하고 결혼을 연애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연애를 안 하시는 건지 그거는 괜찮으신 건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것이 뭐 시간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걸 방해를 해서 연애를 못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세대들을 보면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다.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다 아시다시피 이 요인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정말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일에 파고들고 이거에 크게 성공을 해서 결혼 따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눈을 뜨면 굉장히 막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건 여자건 서로 이성을 보는 눈높이는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에 딱 와보면 그게 안 돼버려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있다. 내 주변에도 상당히 있다. 이거 예,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혼자 살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사람을 보던가 뭐 내 주위를 보던가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갈 그런 기준을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현재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이 한 60%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50.2% 정도 되거든요. 50% 정도 넘는데 이 경제력이라는 게 한순간에 갖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유로 인해서 결혼 차일피일이 자꾸 늦어지고 혹시 결혼을 해도 너무 늦게 결혼해서 뭐 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대표님 그 결혼하실 때쯤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뭐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어떤 문제로 보통 결혼들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33년 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굉장히 공감이 공감하고, 되는데요. 예.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로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생활비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같이 합쳐서 사는 그렇지. 생활비가 적게들거든요. 아. 예, 방도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뭐 밥을 해 먹는다, 뭐 한다 다 줄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그런 대목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결혼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더라고요. 결혼하면 점프해서 갑자기 굉장히 뭐 아주 멋지게 사는 그런 결혼 생활을 딱 그려놓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마 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네, 예. 많이 있다고. 네. 그래서 뭐 어떤 친구한테 30대 친구 같은 말은 보통 난 특별한 사람 아니고 보통 사람이면 돼.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상위 한 1, 2% 안에 드는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무슨 학벌은 어느 정도 서울 시내 학교 나온 사람 그런데 쭉 얘기 듣다 보면 그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은 한 상위 2, 3% 안에 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좀 그러면은 조금 한번 좀 바꿔줄 필요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시고 이제 좀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데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딱 그런 생각을 가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처녀대 반열에 들어서서 그런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결혼을 안 한다 못한다 저는 비혼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공개 구원입니다 지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연애와 박사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하는 감정은 신이 주신 가장 큰 아주 엄청난 파워를 갖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나눌수록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하지요. 사랑을 나누면 좋은데 현재 대한민국 결혼 제도가 주인공이었단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주인공이었는데 결혼을 딱 한과 동시에 남과 여가 조연이 되고 시댁과 예를 들어서 거기 부분 여러 가지 가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 박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 말씀은 이혼할 때처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다 뜯어 말린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이혼하지 말라고. 근데 혼자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혼은. 왜냐면 자기가 살아봤는데 하다 안 되니까 결정을 하는데 의논은 하는데 대부분이 말리는데 한다는 거예요. 혼자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결혼도 그런 마음으로 혼자 결정을 하는 거죠. 부모 배제하고 다 배제하고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건 다 부차적인 문제고 실제로 결혼을 해보면 처음에는 친가 외가 그런 많은 문제로 부딪히지만 다 조연으로 밀어놓고 내가 계속 주인공이 되겠다는 개념을 갖고 결혼을 하면 좀 덜 힘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일정 부분 공감을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느낌이 좀 공감이 되시나? 어떤가요? 예, 오늘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자들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왜 결혼을 안 했냐, 못 했냐, 뭐 넌 언제 결혼을 할 거냐, 어떤 남자가 좋냐, 어떤 여자가 좋냐, 이런 아주 평범한 얘기들로 지나가고, 또 결혼한 친구들은 또 빨리 결혼해, 애가 너무 늦어, 뭐 노산이여,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정말 얘기를 해보면 정말 오래가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가 부모님의 그 문제가 아예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수위가 있는 거죠. 내가 그 부모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분이 항상 진짜 실제로 있는 내 중학교 친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시댁과의 갈등? 아니요, 이건 친정이에요. 친정. 예. 걔는 중학교 친구인데 이걸로 지금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있어요. 이 문제가 쌓여서.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고 걔가 이제 누나예요. 둘이 남매인데 항상 어머니는 얘가 중학교 때부터 아들 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대학은 안 가고 상고 나와서 대기업에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 좀 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정규직이었거든, 그것도.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98년도 막 이때, 내가 그때 20살 이때였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셔가지고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월급이 다 차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통장도 자기 이름으로 만들 수 없어서 결혼할 때도 단돈 300만 원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근데도 결혼하고 나서도 사위 눈치 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위가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 친구를 감싸 안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또 굉장히 불황하게도 지금 결혼한 지 한 7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의 문제거든요. 여자의 문제로 아이가 없거든요. 근데도 사위를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아픈 얘기들을 서슴없이 자기 딸한테 했던 것처럼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 때문에 괴로운. 예, 친정 식구들 때문에 이 여자애는 좀 특이한 경우들이죠. 예,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때는 이제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이 여자애가 이제 의절을 지금 3년째 부모님과 그렇게 해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결혼하기 전에 터졌다. 그러게도 과연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면서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약간 의문이 드는 아주. 예. 제가 이 결혼 안 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같은데, 결혼은 노후 대책이라는 거. 노후 대책. 아, 예. 네, 그게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표님 그 아이도 노후 대책입니까? 결혼에 아니, 결혼은 노후 대책이고요. 예. 아이 낳기 전에는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해보셨으니까 예. 알겠지만은 그거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또 그 사실은 우리가 동물로서의 인간, 나의 그 존재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그 욕구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뭐 경험하지 않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상상하지 못하는, 물론 또 아픔도 기다리고, 어려움도 기다리겠지만, 또 행복이라든지 기쁨도 있다. 그래서 꼭 하라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예. 꼭 하는 게 좋고, 어떤 아내 또는 남편을 하나 가진다는 것은, 거의 뭐 세상의 절반 정도를 가지는 것이다. 여자도 마찬가지.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은, 그러면 내한테 맞는 좋은 짝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짝고 드는 것은 무조건 여성의 책임입니다. 남자는 내한테 맞는 짝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어디 가서든지 직접 대고 뭐 이렇게 껄떡대는 거죠. 말하자면 아무한테나 가서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것이 남자입니다. 원래. 그래서 여성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여성이 딱 보고 뭐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을 하는데 그때 판단에 절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감각기관을 다 동원하시라는 말씀. 감각기관. 절대로 눈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코에만 의지하세요. 코. 예, 그래서 후각이 인간의 감각 중에서는 제일 원시적인 감각이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이 짝짓기를 할 때 암놈들이 순놈을 선택할 때는 후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후각을 통해서 내한테 맞는 남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혹시 비염 뭐 그걸 비염 이거 내가 좀 굉장한 뭐 냄새 못 맡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네. 저는 이제 사모님한테 좀 말씀드리면 뭐 마찬가지로 모든 남녀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결혼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본능을 열어서 내가 끌리는 사람을 뭐 이성을 서로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 전에 정말 좋으면 사세요. 같이 사는 거야. 그렇죠. 살다가 애기 나면 애기도 같이 사는 거고 같이 사시라는 거지.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 문화가 너무 어려워요. 해야 할 것도 많고 치러야 될 의식도 너무 많고 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남녀는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주인공의 느낌에서 계속 살다가 갑자기 조연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여러 가지 박탈감도 오는 건데, 뭐 일단 오감을 열어서 대표님 말씀대로 좋은 코로 비염 고쳐가지고 만나시고,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면 자꾸 같이 있어 보려고 노력하시고, 결혼 전에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저는. 그럼요. 네. 살아보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전에 다 대부분 말씀했지만, 오늘 노처녀, 우리 차민정님, 뭐, 주대한 대표님 모시고, 3인주의자 입장에서 남녀 문제, 또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남녀 문제에서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우리 마무리 짓죠. 네. 이게 뭐, 3인주의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나는 좀 더 깊게 이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것보다 정말 제도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 예, 이런 사회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네. 근데 아주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결혼을 꼭 해야겠다, 나는 결혼을 결코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준이 저는 지금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예, 뭐 결혼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뭐 어떤 분들은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산 친구는 또 야,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렇지, 너는 살아봤으니까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주위에서들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예, 오늘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역시 이렇게 어른이랑 말씀을 나눠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해요. 대표님도 마지막 말씀하시고. 네.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이 남녀 문제, 결혼 문제, 연애 문제, 제가 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진 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우리가 얘기를 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갔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사실 조건 이런 것도 아주 좋지 못하고 굉장히 많고, 또 문화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뭐 결혼 시기라든지 이런 흐의 의식 이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저는 여하튼 이 젊은이들에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뭐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재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특히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의 느낌에 정직하게 제가 아까 자꾸 그 무슨 감각기관을 사용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느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느낌에 따라서 내가 끌리면 그 끌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다른 거 뭐 남 얘기 듣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 좋으면 좋다. 해서 또 뭐 손도 잡아보고 그래서 또 손 잡아보면 또 좋으면 또 한 걸음 더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짝을 어쨌든 뭐 저는 결혼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좋은 짝을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짝들과 좋은 시간을 자꾸 만드는 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중요한 거 없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이제 2030 세대나 뭐 이렇게 해서 제 아들도 33살, 24살 있습니다만 이제 후배들 이렇게 보니까 옛날 우리 세대에 비해서 한 가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럴까? 조금 부족할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견문이 좁아요. 이 견문이 좁다는 게 뭐냐면 견문이 요즘 세대가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보고 저기 뭡니까 그 어학연수도 하고 뭐 해서 해외 견문이 넓죠. 왜 견문이 좁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도 흘려넘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견문은 그게 아니고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네 가지를 가까이서 많이 못 보고 자라납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바로 옆집에서 아이가 막 태어나요. 막 그 탯줄 막 받아서 갖다 버리는데 그 구경도 해요. 할머니가 막 탯줄 받아서 막 그리고 또 그런데 며칠 뒤에는 또 그 무슨 뭐 칠촌 뭐 할아버지가 뭐 돌아가셔서 막 장례도 치르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로병사를 동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가 꼬부랑해서 막 다니시기도 하고 또 그 할머니가 또 내 어릴 적에 나를 길러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그냥 항상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친척하고 막 동네 사람들하고 막 있으니까요. 섞여 사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생로병사를 좀 잘. 그래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아이 결혼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도 늙어간다라는 거. 또 새끼를 낳아야 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어떤 것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분명치 않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뭐 조금 이 이야기에 벗어나긴요. 뭐 딱 좋은 말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이나 뭐 그 기득권 측의 유도나 뭐 바램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뭐 나이가 좀 든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의 시대다 현재는. 실제로 뭐 자기가 염려하는 거에 70%도 현세에서 일어나지 않고 90%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느라 당장 오늘에 집중하지 않고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집중하지 않고 자꾸 정신을 다른 쪽으로 뺏기고 하는데 뭐 남녀 문제에서도 너무 많은 염려하지 말고 얼마를 가졌나 저 사람 생각만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면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좀 쿨하게 많이 염려 안 하면서 좀 많은 교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오늘 2회는 이걸로 마칠까요? 오늘 시민방송 2회 3인 남녀 주대한 대표님을 모시고 2회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주대한 대표님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